자, 우리 전에 현금과 상품까지 우리가 배웠는데요. 우리가 이제 판매용 자산이 배웠는데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쓰려고 사는 영업용 자산에 대해서 한번 보자고요. 자, 우리가 이 영업용 자산은 상당히 많아요.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자, 비품도 있을 것이고요. 자, 비품은 내가 예를 들어서 컴퓨터라든지 에어컨, 그 다음에 뭐 라디오, 선풍기 이런 걸 전부 다 내가 쓰려고 사면 비품이라 하거든요. 자, 비품. 그 다음에 내가 건물도 마찬가지 내가 쓰려고 사면 건물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또 뭐도 있을까요? 차량 운반구라든지 또는 또 토지도 있을 것이고요. 기타 등등 많은 자산들이 있을 것입니다. 자, 이런 자산들은 전부 다 자산 계정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자산은 우리가 또 거래 판례서에서 어떻게 했느냐면 자산의 증가는 차변이고요. 감소는 우리가 대변에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자산이 증가되는 것은 차변을 적는데 어떻게 해야지만 이런 자산들이 증가될 것인가를 한번 좀 보자고요. 자, 어떻게 해야지만 자산이 증가될까요? 자, 이런 자산을 내가 자꾸 뭐 하면 뭐 할수록 구입하면 구입할수록 자산들이 증가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지만 줄어든다? 처분하면 처분할수록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가 자산이 증가되는 것은 차변에 적고 감소는 대변인데요. 자, 구입하게 되면 늘어나기 때문에 차변, 처분한다 이런 얘기는 팔았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적습니다. 이때 중요한 거, 이때 모든 거래에서의 외상거래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구입하고 돈을 못 주는 경우나 또는 처분하고 나서 돈을 못 받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있을 때는 우리가 꼭 알아두실 것은 아까 상품 거래에서는 매출 채권과 매입 채무에 관련돼서만 쓸 수가 있는데 반해서 우리가 그런 자산이 아닌 즉 상품 이외의 거래에서는 우리가 뭐하고 뭐만 쓴다. 미수금과 미지급금에 관련돼서 쓴다는 개념을 머릿속에 담아주시고 접했으면 좋겠네요. 자,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영업용 컴퓨터 한 대를 구입했어요. 자, 컴퓨터 한 대를 1,000원에 구입하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구입하고 자, 대금은 뭐 현금으로 지급하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지급하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한번 분개 한번 해보자고요. 자, 구입하다 이런 얘기 있고 영업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비품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차변에 1,000원 이렇게 적고 물론 대변에 현금 지급하다 하게 되면 대변에 현금 1,000원이라고 나가는 것은 알 수 있어요. 한데 뭐든지 현금 거래만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자, 구입했다라고 하게 되면 이 자산이 어디로 온다? 차변에 온다. 자산의 증가가 돼서 차변에 온다는 그런 개념을 알아두시고요. 이때 만약에 현금으로 지급하면 다행인데 현금으로 준 게 아니라 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했다.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다라고 하게 되면요. 여기다 뭐라고 쓴다? 당좌 예금 이렇게 적으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여기다가 외상이다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대금은 외상이다. 자, 이렇게 적으면 어떻게 될 건가 한번 보자고요. 자, 우리가 외상으로 비품을 구입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때 외상 매입금이라고 적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자, 이 외상 매입금이라고 이 자체는 어떤 거래에서만 쓴다고 그랬어요? 상품일 때의 거래에서만 쓰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은 외상 매입금이라고 하는 친구는 쓸 수가 없습니다. 즉, 영업용 컴퓨터에 관련된 것은 영업용 자산이니까 무조건 외상일 때는 못 받은 돈 무슨 금? 미수금, 못 준 돈 미지급금이라고 쓰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대금을 못 줬기 때문에 여기다 뭐라고 쓴다? 미지급금이라고 써주셔야 된다는 것을 꼭 좀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차변의 비품, 대변에는 미지급금이라는 것을 꼭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네요. 자, 만약에 이렇게 될 때는 어떻게 될까요? 대금은 외상이다 이런 것도 있지만요. 만약에 어음을 발행해서 지급했다라고 한번 해볼까요? 어음을 발행하여 지급하다. 자, 지급하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다 뭐라고 써줘야 될까요? 자, 어음을 발행하다 하게 되면 우리 선생님들 뭐가 입에서 맴돌아요? 지급어음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또 틀렸어요. 왜?
제가 지급어음이나 받으러음이라고 하는 것은 상품 거래에서만 쓰지 그 외적인 거래에서는 쓸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음을 발행했다라고 하게 되면 어음은 하나의 증빙 역할밖에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거래에서는. 그래서 그대로 뭐라고 쓴다? 미지급금이라고 써주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꼭 좀 기억하세요. 자, 이거랑 비슷한 거래가 있어요. 자, 현금 1,000원을 대여하고 자, 동액에 어음을 받다. 이렇게 우리가 거래가 있었다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현금을 대여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빌려주는 것이거든요. 그럼 현금 자체는 나갔어요. 그러면 대변에 현금 1,000원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 어음을 동액의 어음을 받았다 하니까 여기다가 받을 어음이라고 적으려고 봤더니 빌려준 돈은 뭐예요? 대여금 아닙니까? 자, 대여금 1,000원인데 여기 또 어음을 받아서 받을 어음이라고 적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건 어떻게 됩니까? 이 어음은 하나의 증빙의 역할이다라는 것을 알아두시고 이 어음 거래에서는 무슨 거래만 인정한다? 상품 거래에서만 인정한다라는 것을 꼭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우리가 돈을 빌려주고 받을 때는 차용증서를 주고받거나 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음을 받았다는 얘기는 그 차용증서보다도 더 우리가 법적인 우리가 그 청구권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하나의 증빙을 받았다라고 보시고 그거에 대해서는 붕괴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것을 알아두셨으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해당하는 자산을 구입하고 자, 구입하면은 우리가 무슨 변에? 차변에 적고요. 팔면은 우리가 무슨 변에 적는다? 대변에 적는다는 거 꼭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돼서 우리가 봤고요. 처분하는 거 볼까요? 자, 처분하는 것은 이렇게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자, 사용 중이던 비품을 사용 중이던 비품을 자, 이때 뭐가 있냐면요. 장부 금액은 자, 요거 보면요. 취득 장부가액이라고 할게요. 장부가액은 자, 500원짜리인데요. 이것을 얼마에? 700원에 매각 처분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받다. 이렇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용 중이던 비품을 뭐 했다? 처분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사면은 차변이지만 팔면은 무슨 변에 적는다? 대변에 적거든요. 그래서 대변에 뭐라고 적어라? 비품하고요. 팔 때는 항상 무슨 가로 적으라고 그랬어요? 원가거든요. 그래서 장부가액이라는 얘기는 원가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면 여기 있다 500원짜리를 얼마에? 700원에 현금 받고 팔았으니까 차변에 현금 700원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500원짜리를 700원에 팔았으니까 비싸게 팔았다, 싸게 팔았다. 그렇죠. 비싸게 팔았어요. 얼마큼? 200원만큼. 이때 이 비품을 우리는 유형자산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유형자산을 뭐해서 처분해서 이익이 생겼다 하여 이것을 유형자산 처분이익이라 한다는 그런 개념을 머릿속에 꼭 좀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정리 한번 해볼까요? 자, 우리 영업용 자산에 대해서 구입하게 되면 차변, 그 다음에 처분하게 되면 무슨 변에 적는다? 대변에 들어간다는 사실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보겠습니다. 네 번째 보게 되면 우리 자본에 대해서 배워볼까요? 자, 우리 자본금은 사장돈을 우리가 자본금이라고 해요. 다시 사장돈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자본금. 그래서 우리가 출자하면 이렇게 얘기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출자하면 자본금이라 하고요. 이 출자한다는 얘기는 사업을 처음에 가지고 시작한 돈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 자본금을 우리는 자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자본금에 대한 거래도 가끔 나오니까 이 자본도 잠깐 볼까요? 자,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현금, 자, 1,000원, 그 다음에 건물, 자, 500원을 출자하여 이런 얘기는 가지고 이런 얘기죠. 출자하여 영업을 개시하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할 때 뭐하고 뭘 가지고 시작했다? 현금과 건물을 가지고 시작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건 쓴 게 아니라 가지고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대변에 우리가 무슨 금? 자본금 총 얼마가
출자가 됐어요. 1,500원이 사장돈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차변에 현금 얼마 1,000원 그 다음에 건물 얼마가 500원 이런 식으로 기장이 됩니다. 그러면 아하 사장돈은 얼마고 진짜 내 돈은 1,500원 뭐하고 뭘 가지고 했다? 현금과 건물을 가지고 시작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될 때는 어떻게 될까요? 자, 현금 1,000원인데 이 중에 자, 차입금이 200원이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출자해서 영업을 개시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 자, 현금 1,000원을 출자하여 영업을 개시했어요. 그러면 차변에 현금 1,000원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대변에 우리가 무슨 금이라 적을까? 자본금 1,000원을 떡하니 적으려고 했더니 이거 뭐야? 자, 출자해서 영업을 개시했다. 그런데 그중에 차입금이라는 얘기는 빌린 돈이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진짜 내 돈 이 차입금에다가 자본금에다가 1,000원이라고 적을 수 없어요. 왜? 그중에 빌린 돈이 200원이 있다는 얘기는 꾼돈을 표시해야 되잖아요. 그럼 꾼돈을 뭐라고 하죠? 차입금 이렇게 적잖아요. 아하, 그러면 진짜 내 돈은 얼마다? 800원 이렇게 적어주셔야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출자하면 무슨 금이라 하고요? 자본금이라 한다는 거 꼭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네요. 그 다음에 5번째요. 자, 이제 5번째는 뭐뭇과 무엇을 가지고 무엇과 함께 무엇과 무엇을 함께 이런 말이 나와요. 자, 함께 자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모두 다 이런 얘기잖아요. 모두 다 이렇게 해서 되는 것이 있어요. 분계 중에. 자, 어떤 것이 있는가 한번 같이 볼까요? 자, 이런 거래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대여금 1,000원과 그 이자 100원을 대여금 1,000원과 그 이자 100원을 현금으로 받다. 자,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자, 대여금 1,000원과 그 이자를 현금으로 받았잖아요. 그럼 일단 우리가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현금으로 받으면 차변에 현금 얼마를 받았어요? 1,000. 그렇죠? 100원 받은 거죠. 근데 뭐 때문에 받은 거예요? 대여금 얼마를 1,000원을 받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이자를 받았으니까 이자를 받으면 이자 수익이라 하잖아요. 자,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 그 다음에 또 한번 봐요. 차입금 자 2,000원과 그 이자 1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라고 하는 거래가 있었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되는가 봐요. 일단은 현금이 지급했으니까 현금이 나간 거 맞죠? 그럼 대변에 현금 총 얼마가 나갔어요? 2,100원이 나간 거 맞죠? 그러게 되면 왜 나갔는데? 현금이 왜 나갔는데 보니까 아하 차입금 2,000원을 갚고 차입금 2,000원을 갚고 그 다음에 그 이자를 현금으로 갚았잖아요. 그래서 이자 비용 얼마가 100원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분계하는 요령에 대해서 5가지를 쭉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분계 요령 5가지는 필수적으로 우리가 알아두셔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정확하게 우리 선생님들 머릿속에 딱 자리 잡히는 순간에 모든 것들이 이제 시험에 나오는 것을 준비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정리하고 그거에 관련된 예제 사례를 가지고 시험에 나오고 그런 부분이 어떻게 나오는 건지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할까요? 자, 먼저 우리가 분계할 때 거래가 생기면 우리가 무엇을 하고 분계하고 자, 분계할 때는 몇 가지를 지켜라고 그랬어요? 3가지를 지켜라. 거래의 무슨 요소, 판요소, 그 다음에 거래의 무슨성, 이중성, 그 다음에 무슨 원리, 대차평균의 원리를 지켜서 우리가 해야 된다. 이렇게 거래가 생기면 분계하고요. 그 분계할 때 이렇게 요령에 대해서 제가 5가지를 했어요. 자, 우리 거래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라고 그랬죠? 현금. 그래서 돈을 현금이라고 그래서 받으면 차변, 쓰면은 대변 이런 식으로 해서 앞으로 현금을 받으면 차변에 적고요. 쓰면은 대변에 적는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